조선 공중비사, 조선의 가혹한 형벌제도를 밝힌 하멜 표류기소 기야기들. 조선인은 훔치고 거짓말하며 속이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 남을 속여 넘기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한 일로 여긴다. 그들은 여자같이 나약한 백성이다. 타르타르가 얼음을 건너와 이 나라를 점령했을 때 적과 싸워 죽은 것보다 산으로 도망해서 목매달아 죽은 병사가 더 많았다. 그들은 피를 싫어한다. 전투에서 누군가가 쓰러지면 곧 달아나고 만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유럽에 최초로 소개한 하멜 표류기는 조선인의 민족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하멜 표류기는 네덜란드인 하멜이 일본 나가사키로 항해하던 중 태풍을 만나 조선 제주도에 표착한 뒤 탈출한 1653년부터 1666년까지 조선에 억류된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제주도, 한양, 강진, 여수에 끌려다니며 겪은 고된 생활을 자세하게 적었으며 그 과정에서 접촉한 조선 사람에게 들은 여러 지방의 풍속과 사정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부록인 조선국기에는 한국의 지리 풍토, 산물, 경치, 군사, 법률, 교육, 무역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당시 한국의 사회 실정, 풍속, 생활 등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사료로 평가됩니다. 남자들의 천국이었던 조선. 하멜의 시선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정확한데 하멜은 조선의 인구가 매우 많다고 느꼈으며 남자는 이미 아이를 몇 낳은 아내라도 내보내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첩첩을 몇이라도 거느려도 남에게 흠이 잡히지 않았으며 자기 여인을 여종보다 별로 나을 게 없이 취급했습니다.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아내를 내보낼 수 있으며 남자가 아이를 원치 않으면 쫓겨난 여자는 그 애들을 데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이 나라의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닌데 인구가 많지만 남부지방에서 쌀과 잡곡, 목화가 풍부하게 재배될 풍년에는 충분히 자급자족한다고 묘사했습니다. 대마도와 제주도를 맞바꿨다는 하멜. 일본과 조선 땅 사이에 있는 제주도와 대마도에 대한 설명이 매우 이채로운데 대마도는 애초 조선 땅이었는데 일본과 전쟁에서 조약을 맺어 제주도와 교환했다고 조선 사람들이 말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제주는 신라에 복속됐으며 신라 멸망 후 독립했다가 고려 때 다시 우리 영토로 편입됐고 대마도는 태종이 이종무를 시켜 완전히 정벌했지만 복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조선과 일본을 모두 삼국으로 모시던 대마도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완전히 일본 영토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에 예속돼 있지만 국왕의 권위는 실로 절대적으로 국왕은 조정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양반들은 토지와 노예에 의해 수입을 얻고 그 중에는 2천에서 3천 명의 노예를 소유한 사람도 있는데 종이 인구의 절반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세계에 12개 나라밖에 없었다는 조선. 17세기인데도 조선은 세계를 인식하는 수준이 지극히 낮았는데 조선인들은 12개 왕국밖에 없다고 알고 있었고 이들 나라는 모두 중국 천자의 지배를 받았으며 공물을 바쳐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나라가 중국을 소유한 뒤로는 다른 나라들이 모두 스스로 해방됐다고 인식했는데 많은 나라가 있다며 이름을 말해줘도 조선인들은 비웃으며 필시 고을이나 마을 이름일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하멜은 해안에 대한 지식은 태국 이상 멀리 나가지를 못한다고 했는데 그들보다 더 멀리서 온 외국인과 교류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죄인에게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조선.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 조선의 형벌제도는 가혹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한 여인이 남편을 죽이자 관아에서는 이 여인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한 길가에다가 어깨까지 파묻었습니다. 그 여자 옆에는 나무톱을 놓아두었는데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양반을 제외하고 누구나 그 톱으로 한 번씩 그녀가 죽을 때까지 목을 잘라야 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에 처하지만 그 절차가 낯설었는데 피살자의 시체를 구석구석 닦아낸 식초와 더럽고 구역질 나는 물을 잘 섞었습니다. 그 다음 이 혼합 백체를 범죄자의 입에 물린 깔때기에 배가 찰 때까지 들이붓고는 부어오른 배를 터질 때까지 매질했습니다. 결혼한 다른 남자의 아내를 데리고 자면 사형에 처해지며 남자들은 여자를 아주 좋아하고 질투심이 너무 많아 절친한 친구에게도 좀처럼 아내를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자는 자기가 죽는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는데
남자들은 보통 뒤에서 찔려 죽기를 원하며 여자들은 자기 목을 찔러 죽는 방법을 택합니다. 국왕에게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사람은 밀린 세금을 다 낼 때까지 또는 죽을 때까지 한 달에 두세 차례씩 정강이 뼈를 맞았습니다. 맞다가 죽으면 그의 일가 친척이 밀린 세금을 내야 해 국왕이 결코 자기 수입을 못 받는 법은 없었습니다. 하멜 일행의 물품을 훔친 도둑의 경우 1m 길이의 팔뚝만한 몽둥이로 발바닥을 매질했는데 각각 30에서 40대씩 맞았고 그중 일부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사찰은 양반들의 놀이터로 매운 굴. 하멜은 사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사찰은 주로 양반들의 놀이터로 비춰져 그들은 기생이나 다른 동반자를 데리고 절에 자주 놀러왔습니다. 절은 숲이 우거진 산속에 위치해 있어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절간 건물은 나라에서 가장 잘 지어진 건물로 간주되는데 절은 매운 굴이나 선술집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여러 군데 중 승병이 조선에서 가장 우수한 병사로 간주된다고 했으며 그들은 유사시에 승병으로 활약해야 하므로 칼과 활로 무장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소중히 여기며 자식도 부모를 공경한다고 했으나 어디까지나 양반 등 일부 계층에 국한되는 일로 종들은 자식들을 거의 돌보지 않았고 자식이 일할 만한 나이가 되면 주인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조선인들의 전염병 혐오와 담배 사랑. 조선인들은 질병을 크게 혐오하는데 전염병이라도 걸리면 환자를 집에서 운반해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고을 밖으로 실어내 들판에 그런 목적을 위해 만든 조그만 초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도 접근하거나 말을 걸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환자 쪽을 향해 땅에 침을 뱉고 지나가는데 도와줄 친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 그대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담배 사랑도 경이롭다고 했는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피우고 심지어는 너댓 살 먹은 아이들도 피운다는 것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라고도 했습니다. 하멜이 조선에 당도했을 때 네덜란드는 최고 황금기를 맞았는데 34,000척의 상선을 보유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경제적 번영과 함께 문화 부흥도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레이던 대학이 이 시기 창립되고 국제법의 창시자 휘호 후로티위스, 철학자 스피노자, 물리학자 크리스티안 하위언스, 미생물을 처음 연구한 안톤 판 레이 외에도 화가 반다이크 등도 이 시기 활동했습니다. 하멜 일행이 무려 14년간이나 조선에 머물렀는데도 조선은 이런 시대의 변화를 전혀 읽어내지 못했는데 한일합병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핸드릭 하멜. 하멜은 네덜란드 후리넘에서 태어났으며 23세이던 1653년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 선원으로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도중 일행 36명과 함께 제주도에 표착했습니다. 1666년 억류 생활 끝에 탈출해 1668년 귀국했는데 고국에 돌아간 하멜은 조선에서의 억류 기간 도중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려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1668년 이를 근거로 한 하멜 표류기가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서 출판됐는데 그때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에서의 표류 이야기가 유럽인들의 관심을 끌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후 동인도 회사 회계사로 일하다 1692년 독신으로 사망했습니다. 오늘 조선궁중기사는 조선의 가혹한 형벌제도를 밝힌 하멜 표류기 속 이야기들이었습니다.